책을 이용하고 소개하는 디지털 기술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전자책을 넘어선 책을 즐기는 미래적인 방식 오디오북. 북마녀의 명쾌한 예측과 분석. 이것이 책의 미래다. 오디오북이란? 종이책과 전자책은 종이에 인쇄된 실물이냐 디지털 기기로 여는 파일이냐의 차이일 뿐 눈으로 글자를 읽는 건 똑같아요. 즉 그릇만 다르고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물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닌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디오북. 오디오북은 책의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현재 오디오북 방식은 두 가지. 첫 번째, AI를 통해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인식해서 읽어주는 형태. 이건 리디북스 뷰어 등에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진짜 사람인 성우가 텍스트를 읽어서 녹음한 형태입니다. 오디오북과 오디오 드라마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오디오북과 오디오 드라마를 혼동하시는데요. 분명히 다른 형태입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애니메이션에 성우가 여러 명이 붙듯이 캐릭터마다 다른 성우가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성우가 여러 목소리를 연기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성우의 연기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BL 오디오 드라마 CD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 각색이 들어갈 수 있어서 원작 소설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일부분이 수정,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훼손일 수 있죠. 원작 소설이 웹툰이나 드라마와 영화화할 때 이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디오북에선 각색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원작 텍스트를 성우가 잘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에선 원작 훼손이 일어날 리가 없죠. 물론 대사에 따라서 약간 연기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 오디오북 시장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미국의 오디오북 수요는 장난이 아닙니다. 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디오북 시장의 파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소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자기계발서 스타일의 오디오북 매출도 상당히 높죠.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수가 훨씬 적죠. 독서인구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도시들은 대중교통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죠. 이건 한국의 편리한 점이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소리 기반의 오디오북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고 실제로 출퇴근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도 자막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북마녀도 평소 웹소설 강좌 영상을 만들 때 제가 하는 말을 99% 자막으로 넣는 방향으로 제작합니다. 또 지금까지 책을 보는 사람들 다수는 눈으로 읽는 행위를 즐기기 때문에 굳이 오디오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디오북 사이트가 존재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은 많이 제작되었어요. 하지만 복지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판사 유통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한국 오디오북 시장은 시작 단계?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공급도 부족했다. 이게 올해 초까지의 오디오북 시장 상황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나왔던 오디오북은 매출이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일찍 앞장서면 망해요. 한국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시장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2019년을 기점으로 오디오북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말했던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방해 요소이긴 합니다. 2019년, 2020년은 오디오북 플랫폼 전쟁의 해? 도서전에서도 오디오북 플랫폼 업체들을 볼 수 있었고 작은 출판사 부스에서도 대표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샘플 제작해서 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 너도 나도 플랫폼을 열고 모객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마녀 생각엔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들은 두 가지 영업을 해야죠. B2C, 우선 돈을 내고 오디오북을 구매할 사람들. B2B, 오디오북 판권을 가진 업체, 즉 출판사들. 유통 사이트가 작가와 1대1로 하나하나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출판사들을 껴야 속 편하게 다수의 작품을 확보할 수 있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플랫폼이 생기면 당연히 경쟁이 붙을 텐데 그럼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오디오북은 전자책과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전자책처럼 출판사에서 제작해서 A사이트에도 팔고 B사이트에도 파는 게 현재는 불가능해요.
유료 구매자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플랫폼이 이 오디오북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최대한 베스트셀러들의 오디오북을 고퀄리티로 제작할 수 있으면서 사용 방식, 즉 어플 혹은 사이트 사용법이 쉬워야겠죠? 한국 소설의 오디오북 해외 수출? 한국문화번역원이 한국 소설의 영문 번역본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문학작품을 외국에 내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대 작가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에 많이 소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강 작가처럼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는 건 좋지만 오디오북을 만들 때 성우가 아닌 AI 발음 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글은 글자 자체를 인식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발음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들을만 한데 영어는 연음이 많잖아요. 비문학, 자기계발서나 사회과학 계열 책은 상관없겠지만 스토리, 소설에서는 이 컴퓨터 목소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도서전에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영어판을 듣다가 정말 당황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 발음이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I love you so much. 이런 문장이 I love you so much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영미권 독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진짜 사람, 원어민 혹은 그에 준하는 능력자인 성우가 직접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오디오북을 만들면 더 해외에 진출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전자출판 대상 수상작을 오디오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전자책 오디오북에 관심이 많아요. 진흥원의 전자출판지원센터 부스에서 올해의 전자출판 대상 수상작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 특색 있는 목소리를 가진 성우들을 21명이나 확보해서 제작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에서 잠시 들어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성교육과 육아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 하루 간식비 3만 원도 싸움거리였다. 생활권 간식비로 식사 후에 썼다. 그런데 지원자들을 둘러본 사투랭이는 곧 그들이 모두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소리가 다들 다르네. 하는 게 여성적인 현상이었구나. K북 플랫폼이란? K북 플랫폼이라는 네.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이 네네네. 플랫폼에는 이제 우수한 한국 책들을 번역을 해서 탑재하고 있어요. 네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 지금 영문으로 오. 번역된 우수한 책들이 실려서 이렇게 네네. 나와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 그냥 가져갔던 책들인데 보시면은 네. 영문으로 번역된 책들의 서지 정보사항이나 네네. 다 영문 번역인 네네네. 거죠? 네, 저작권자 정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네. 한국 책을 수입하고 싶다 이럴 네, 때 네.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외 전시회에 가고 아니면 그 네.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플랫폼에서 바로 네. 나 이거 수입하고 싶어 하면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네, 역할을 네,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좀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이 네.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장르는 네. 어떤 종류일까요? 장르는 성인부터 아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고 수출 네. 적합성이 높은 책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요. 아, 선정을 해서. 네네. 아, 그럼 그 선정하는 것도 지원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저희가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선정 사업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어요. 그럼 매년 몇 종이 그 돼요? 이제 올해도 약 1,000종 정도 하고 있고 많이 네.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그렇구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텐츠가 많을수록 네네.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수를 앞으로 늘려가고 이런 네. 데 좀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네. 저희가 웹소설 쪽에 있는데 웹소설도 혹시 그게 되나요? 많이? 이제 웹소설도 신청을 선정하시면은 이렇게 네. 실릴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네, 그 네. 라이트 노벨류의 소설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예. 라노베도, 한국 라노베도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제 뭐 약간 네. 뭐 로맨스 장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해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약간 좀 서지 사항을 어느 정도 번역해서 올려주면은 네, 약간 네. 오고 가는 그런 그게- 선택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좋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로봇은 뭐죠? 도서전에 거대한 로봇이 있어서 저도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물론 어른용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 자연스레 아이가 책을 접하고 글씨를 배우면서 스스로 책을 읽어 나가게 되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책 읽어주는 게 쉽진 않아요. 야근에, 집안일에, 이 해외 조선에서 파김치가 된 부모님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이 바로 책 읽는 로봇입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아이가 동화책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이죠. 아이가 써야 하니까 사용법도 간단할 거고요. 이런 스타일의 제품 역시 오디오북 개념이고 제품의 형태만 달리한 것이죠. 앞으로 여러 업체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이가 눈부신 속으로 튀어나왔어요. 다 지나가는 홍정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날개가 생겼어. 중간이는 어디 있지? 빨리 날개를 보여주고 싶어. 홍정이는 그때 화려한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정아, 나야 중간이. 나야 중간이. 넌 여전히 정이 많구나. 우와, 넌 여전히 중분이가 있네. 오늘은 한국 오디오북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북마녀처럼 걸걸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오디오북 성우가 될 수 있을까요?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북마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슝!